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2 세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일주일간의 테스트가 끝난 뒤 바바라는 놀랍도록 높아진 에너지 수치에 깜짝 놀랐습니다. 7일 동안 아침에 과일과 과일 주스를 먹은 뒤 그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뱃살이 들어가고 잦은 기침도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을 바탕으로 남편에게 한번 시도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간청에도 남편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변화에 진심으로 기뻐했지만 든든한 아침 식사는 포기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변화에 고무된 바바라는 점심과 저녁에도 살아있는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변화했습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씨름했던 체중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3달 동안 10kg을 감량했습니다. 그녀의 에너지는 최고조에 달했고 가끔 겪던 작은 통증들도 사라졌습니다. 피부는 아이처럼 맑아졌고 머리카락은 더욱 윤기가 났으며 손톱은 더 튼튼해졌습니다. 음식이 바뀌면 영혼이 바뀐다라는 명제를 실천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성격도 밝고 긍정적으로 변했던 것이죠. 과일과 관련된 또 다른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과일을 먹는 올바른 방법과 잘못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올바른 과일 섭취 방법을 배우는 것은 저를 비롯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배운 가장 중요한 식습관 교훈이었습니다. 2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모든 과일과 과일 주스는 조리, 가열, 가공, 정제, 저온 살균 등 어떤 방식으로도 변형되지 않은 자연 상태 그대로 섭취해야 합니다. 둘째, 과일은 소화를 위해 위장에서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독특한 특성 때문에 공복에 단독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이 책은 단순히 살을 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책이 아니라 생명의 원리에 관한 책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몸에는 살아있는 음식을 공급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열은 생명을 완전히 죽입니다. 식물이나 동물 등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의 생명은 전적으로 효소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효소가 온전하면 생명은 계속됩니다. 효소가 죽으면 생명은 멈춥니다. 음식을 조리하는 데 필요한 열은 효소를 완전히 죽이는 데 필요한 열을 훨씬 초과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리하거나 가열한 과일을 먹거나 시중의 상업용 과일 주스를 마시면 효소의 가치가 없어질 뿐 아니라 오히려 몸에 해롭습니다. 거의 모든 과일은 알칼리성이므로 몸 안의 산성을 중화시킵니다. 모든 과일이 알칼리성이라고 언급할 때마다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오렌지와 자몽, 파인애플, 레몬은 어떠죠? 이것입니다. 모두 산성 과일이 아니냐고 반문합니다. 산성이 강한 과일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과일에도 침이 섞이고 위액이 섞이면서 모두 알칼리성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열을 가하지 않는 한 모든 과일은 몸 안에 들어가면 알칼리성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방식으로든 열을 가하면 과일과 과일 주스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아주 단순히 자연 그대로 먹으라라는 원리만 명심하면 되는 것이죠. 당신은 특별히 하버드 대학을 갈 필요도 없고 의사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오전 과일을 실천할 때
명심해야 될 12가지. 1.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소화기관을 씻어내기 위해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은 큰 도움이 됐죠. 여기에 레몬을 짜서 레몬수를 마시면 100점 만점에 200점입니다. 2. 모든 과일과 과일 주스는 신선해야 합니다. 마트에서 파는 저온 살균 주스는 절대 안 됩니다. 3. 정오까지 원하는 만큼 먹어도 됩니다. 소량의 과일만 먹어도 되고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으면 그만 먹어도 좋습니다. 다양한 과일이나 과일 주스를 먹어도 매우 괜찮습니다. 한 가지만 먹어도 좋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4. 모든 말린 과일은 여기에서 제외됩니다. 마트에서 상업용으로 파는 건조과일은 수분이 많은 과일보다 농축돼서 위장에 더 오래 머뭅니다. 그래서 포만감을 더 오래 느낄 수 있지만 아질산염이나 이산화황 같은 화학물질이 첨가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말린 과일은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점심과 저녁 시간에 먹고 싶다면 자연 건조한 과일만 섭취하십시오. 식품 포장에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햇볕에 말렸는지, 탈수되었는지, 아질산염이나 이산화황이 함유되어 있는지 포장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식품 매장에서 보통 자연 건조 과일이 있습니다. 말린 과일은 수분 함량이 높은 생과일에 비해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소량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물만 마셔도 괜찮은지 궁금해합니다. 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제가 과일이나 과일 주스를 추천하는 이유는 그것이 청소 음식이기 때문에 배출 주기에 몸속의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물이 좋음이라면 과일은 최우수로 좋음이기 때문입니다. 6. 수분이 대부분인 무첨가 주스를 마신 뒤에는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후에 다른 음식을 섭취하고 과일을 먹은 후에는 30분에서 40분 정도 기다렸다가 다른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말린 과일을 먹은 후에는 약 40분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과일 이외의 다른 음식을 먹은 후에는 최소 3시간 이상 기다렸다가 과일을 먹거나 주스를 마셔야 합니다. 그러나 드레싱을 섞어서 생채소를 샐러드로 드신 경우에는 약 20에서 30분 후에 과일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간식으로 또는 자기 전에 과일을 드시려면 최소 3시간, 샐러드를 드신 뒤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지난 후에 드셔야 합니다. 쉐이크도 추천합니다. 냉동 과일을 믹서에 넣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맛있는 쉐이크가 완성됩니다. 쉐이크의 농도는 사용하는 냉동 과일의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상온의 바나나를 좋아하는데 이는 취향의 문제일 뿐입니다. 쉐이크로 만들 때는 냉동 과일도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특히 좋아합니다. 저는 이런 간식을 먹지 않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7. 주스를 마실 때는 꿀꺽 삼키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천천히 마셔야 합니다. 오렌지 주스를 한 잔 2번에 걸쳐 크게 마시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으며 위장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한 입에 한 모금씩 드시고 입안에서 한번 휘 저어서 침과 섞은 다음 삼켜야 합니다. 저는 항상 주스를 씹듯이 마시라고 강조합니다. 8. 난 12시 이후에 주스를 계속 마셔도 괜찮은지 아니면 12시부터 다른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항상 야생동물들은 배부르면 먹지 않습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야생의 호랑이도 배가 부르면 잡은 토끼와 장난을 칠 뿐 먹지 않습니다. 허기를 양념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배가 고프지 않다면 다른 음식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저녁 식사 때까지 과일과 과일 주스만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과일 외에 음식을 먹고 싶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이죠. 배가 고프지 않은데 때가 되니 꼭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업 자본주의의 잘못된 교육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하루 종일 과일과 과일 주스만 먹는 날도 있는데요. 그런 날에는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날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난 12시까지 과일을 섭취하는 데 집중하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도록 노력하시면 됩니다. 10. 어떤 사람들은 과일을 먹고 싶지만 조금만 먹어도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한다고 합니다. 노폐물 청소를 전문으로 하는 과일은 입구에서부터 외면받습니다. 바닥이 진흙으로 덮여 있어서 물로 청소하면 구정물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과일은 장에 닿자마자 독소로 가득한 몸의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작동합니다. 설사는 우리 몸이 스스로 청소하고 정화하려는 자연 치유의 반응입니다. 설사가 나오는데 설사를 멈추는 지사제를 먹는 행위는 물로 청소해서 나온 구정물을 다시 몸속으로 집어넣는 참으로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2, 3일이나 일주일 정도는 약간의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구정물이 밖으로 빠지면 집안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몸과 영혼의 상쾌함이 소리 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11. 세 가지 신체 주기를 확실하게 이해했는데도 몇 가지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그러니까 동화 주기에 접어든 오후 8시 이후에 과일을 먹는 것은 어떨까 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녁 식사를 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오후 6시에서 7시라고 생각합니다. 저녁 늦게 무언가를 먹고 싶다면 동화주기에 에너지를 빼앗지 않도록 잠들기 전에 과일을 드시는 것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리된 음식을 먹은 후 과일을 먹으려면 최소 3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밤늦게 익힌 음식을 먹고 잠을 자면 신체는 잠자는 시간 동안 소화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이 아침에 졸린 상태로 깨어나는 주된 이유입니다. 밤늦게 식사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식사를 한다는 것은 쓰레기 배출구에 커다란 진흙더미를 내던져서 배출구를 막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채소와 과일의 경우 잘 씻어서 먹으면 큰 염려는 없습니다. 소비자 단체들의 항의에 힘입어 정부에서 각종 규제를 엄격히 실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염려되신다면 가능한 한 유기농으로 재배된 농산물을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침팬지나 인간 같은 영장류들은 시각과 후각을 동시에 의지해서 생명을 유지하죠. 썩은 고기는 시각적으로나 후각적으로나 혐오감을 느껴서 고개를 돌립니다. 과일은 이와 정반대되는 음식입니다. 잘 익은 복숭아의 달콤한 향기만큼 향긋하고 유혹적인 것이 있을까요? 더운 날에 갓 길러낸 수박 한 조각에 감미로운 맛을 능가하는 것이 있을까요? 과일이 이처럼 높은 점수를 받으며 오감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옷자락에 불과할 뿐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동물이 음식을 먹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1차적인 목적입니다.
인간 세상에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종류가 끝없이 많아서 1차적인 목적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은 동물이라는 생명체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연은 인간에게 미각을 선물하여 생명 유지에 더해서 먹는 즐거움까지 부여했습니다. 인간에게 미각이 없다면 모든 음식이 똑같이 보일 것입니다. 음식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미각이 있다는 것은 큰 선물이지만 이것은 즐거움과 함께 고통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몸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는 거의 고려하지 않은 채 미각만을 만족시키기 위해 음식을 선택하는 경향이 너무 흔해졌습니다. 바로 이 미각 만족 덕분에 비만과 질병의 문제에 인간이 맞닥뜨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탄고지와 단백질 다이어트는 왜 위험할까요?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탄수화물이 부족한 비상 상황에서도 생존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백질과 지방을 탄수화물로 전환하는 시스템이죠. 그런데 단백질과 지방을 탄수화물로 전환하는 과정에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점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백질과 지방을 탄수화물로 전환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면 비만과 질병처럼 중요한 작업에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낭비되는 셈입니다. 바로 이것이 단백질 다이어트가 위험한 이유죠. 저탄고지나 단백질 다이어트 등이 체중 감량에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건강에 미치는 치명적인 피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암이나 에이즈 등 치명적인 질병일수록 음식에 대한 식욕이 없어집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몸이 아프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소화에는 너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명한 우리의 몸은 식욕을 억제할 필요를 느낍니다. 모든 에너지를 소화가 아닌 치유에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인간의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육류와 생선과 단백질 영양제를 많이 먹어서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두 가지 일이 발생합니다. 첫째, 하루 종일 단백질을 탄수화물로 전환하는 일에 에너지의 대부분을 소비해야 되므로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과식하지 않는데도 몸이 항상 찌뿌둥한 이유입니다. 둘째,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연료 에너지가 없어서 위협을 느낍니다. 당연히 식욕을 억제하여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절약하려고 노력합니다. 체중은 감소하지만 신체의 가장 중요한 연료인 탄수화물이 부족하므로 전반적인 건강은 꾸준히 악화됩니다. 빵이나 국수나 과자와 같은 정제 탄수화물에 비해서 감자나 통곡물 같은 탄수화물이 비만과 질병 치유에 효과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진짜 탄수화물조차도 다당류입니다. 이 다당류는 단당류인 포도당 형태로 전환되는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구상에서 포도당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전환 과정도 거치지 않는 식품은 무엇일까요? 바로 과일입니다. 과일의 당분인 자연 상태의 과당, 즉 프럭토스는 위를 통과해서 소화를 거치지 않고 장벽을 통해 흡수됩니다. 당연히 비만과 질병을 치유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풍부하게 남게 되는 것이죠. 과일은 분해하는 데 에너지가 전혀 필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현존하는 그 어떤 식품보다도 빠르고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음식입니다. 모든 음식은 소화를 위해 위장에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과일은 불과 30분 만에 소화를 마치고
위를 떠나는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사과 3개를 먹은 뒤 마라톤을 뛸 수 있지만 고기나 빵 1kg을 먹은 뒤 마라톤은커녕 30분 걷기도 힘들어서 헉헉거리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음식이 위를 더 빠르게 통과할수록 좋은 음식이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당신은 생일이나 명절에 과식해서 몸이 찌푸둥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저것 많이 섞어 먹을수록 피곤합니다. 우리가 찬양에 맞지 않는 오후의 낮잠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사 후에 노곤함을 느끼는 이유는 위장에 있는 음식물을 처리하느라 온몸이 요동을 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정신을 혼미하게 해서라도 소화를 완성하려는 우리의 몸의 생존 본능입니다. 당신을 기절시켜서라도, 즉 낮잠을 자게 해서라도 당신을 살려내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말입니다. 생존이 1순위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소화에 엄청난 에너지가 든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입에 쑤셔 넣으면 알아서 소화한 다음 소변과 대변으로 알아서 배출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 1년에 1톤씩 평생 70여 톤 이상의 음식을 소비합니다. 음식을 소비하는 데 사용되는 에너지는 평생 다른 모든 활동에 소비하는 모든 에너지를 합친 것보다 더 많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소화에 불필요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비만과 질병에서 해방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 당신의 IQ가 200이 넘을 필요는 없습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오렌지 주스 산업은 소비자에게 오렌지 주스를 구매하고 마시도록 가능한 모든 유혹을 통해 설득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농축액으로 만든 오렌지 주스는 저온 살균제입니다. 당연히 효소는 모두 죽어있고 산성이며 몸에 해롭습니다. 그러나 과일 주스는 오렌지가 천연의 과일 성분이고 맛도 아주 좋으며 비타민C와 각종 영양소가 얼마나 풍부한지 당신을 설득합니다. 물론 열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았다면 대부분 사실입니다. 상업용 오렌지 주스뿐 아니라 마트에서 볼 수 있는 각종 오렌지로 만든 상품은 살균돼서 변질되고 활력을 잃고 파괴됩니다. 오렌지 주스뿐 아닙니다. 사과나 포도, 크랜베리, 자몽 등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모든 과일이 열에 의해서 살균됩니다. 그리고 정제 설탕, 첨가물, 방부제, 기타 다양한 화학물질이 첨가됩니다. 절대 천연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칼슘에 대한 공포에 휩싸여서 열광적으로 오렌지 주스에 집착합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인간의 몸은 뼈와 치아에서 필요한 칼슘을 빼내서 대신 사용합니다. 칼슘은 식단을 통해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데도 많은 사람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칼슘 보충제를 복용합니다. 믹서기나 착즙기로 짜낸 신선한 오렌지 주스는 알칼리성이므로 체내 산을 중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시중의 오렌지 주스처럼 살균하면 산을 중화시키지 못합니다. 또한 칼슘을 몸 안에 저장할 수도 없고 설상가상으로 체내의 산이 더 많이 쌓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는 애플파이 한 조각도 그리고 사과 주스 한 잔도 마시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또한 가끔 애플파이를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마음껏 즐깁니다. 저는 그저 심리적인 만족을 위해 먹을 뿐입니다. 저는 상황에 따라 시중의 음식도 죄책감이나 비난 없이 계속 즐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문제는 속도나 엄격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어쩌다가 먹는 가짜 과일 음식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자연 상태의 과일이나 무첨가 주스라는 점입니다. 저는 오렌지 주스의 씁쓸하고 신맛이 싫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상업용 주스를 먹지 않지만 그 상황에 먹을 수 있는 것이 병이나 캔에 들어있는 사과 주스나 포도 주스만 있다면 가끔은 상업용 주스도 마십니다. 제가 당신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일을 자연 상태 그대로 먹고 진짜 천연의 과일 주스를 마시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되 가끔 그 목표에서 벗어나더라도 자신을 용서하고 한 방향으로 계속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장애물의 연속입니다. 장애물 앞에서 혈투를 벌이지 마시고 가볍게 밟고 올라가신 다음 아무 일이 없다는 듯 한 방향으로 전진하시면 됩니다. 저는 남들보다 더 열정적인 사람에 속합니다. 그러나 돈이 된다고 해서 진실이 아닌 것에 열정을 바쳐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몸에 해로운 것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사람들의 그 달콤한 합리화를 참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신선한 공기를 적당히 마셔라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깨끗한 물을 적당히 마셔라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말하는 적당이란 유연성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정치든 종교든 인간관계든 다이어트든 광신주의는 결말이 비참한 법입니다. 광신주의를 멀리하고 유연성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탄수화물이 몸에 해롭다는 엉터리 생각. 진실에 기반한 영양학을 공부하지 않은 하얀 가운의 전문가들은 모든 탄수화물은 몸에 나쁘니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탄수화물은 탄수화물일 뿐 모든 탄수화물은 똑같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 몸이 사탕과 탄산음료에 반응하는 그 방식과 신선한 과일에 반응하는 방식에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나 권위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이런 논리는 신체와 접촉하는 모든 액체가 똑같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이든 황산이든 둘 다 액체이기 때문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목이 마른 당신은 시냇물을 마시겠습니까? 황산을 마시겠습니까? 이처럼 뇌에서 상식을 제거한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논리를 펼치는 이유는 탄수화물의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입니다. 파스타나 빵, 쌀, 곡물, 시리얼, 감자, 탄산음료, 사탕 등은 모두 탄수화물로 분류됩니다. 과일과 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식품에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3가지 식품군이 있죠. 과일과 무첨가 과일 주스는 가짜 탄수화물과 엄연히 다릅니다. 열로 생명을 죽인 다음 고도로 가공하고 화학물질을 투여한 가짜 탄수화물을 진짜 탄수화물과 비교하는 것은 터무니없고 미친 짓입니다. 신선한 과일 한 조각이 가공된 가짜 탄수화물과 차별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의 핵심 메시지인 생명입니다. 효소, 즉 엔자임을 말합니다. 이 생명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전기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밀 한 알, 그것을 흙에 넣으면 싹이 자랍니다. 그러나 밀알을 먼저 가열하면 싹이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었기 때문입니다. 불이 생명을 죽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이집트의 고대 무덤에서 발견된 밀알도 심으면 때로 싹이 날 수도 있지만
오늘 수확한 미라를 열로 죽이면 싹이 나지 않습니다. 이 간단하고 명백한 자연의 법칙을 하얀 가운을 입은 전문가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생명의 원료인 효소는 불을 가하면 모두 죽는다는 자연의 법칙 말입니다. 장수촌으로 유명한 일본의 오키나와 섬에 미군들이 본격적으로 주둔하기 전인 1960년대까지 오키나와는 세계적인 장수촌이었습니다. 그들의 음식은 대부분이 탄수화물 식품이었지만 비만인이 거의 없는 100세 장수촌이었습니다. 과거 오키나와 주민 중에 100세를 넘긴 노인의 비율은 인구 10만 명당 68명인데요. 이는 미국 대비 3배, 같은 일본 평균 대비 40% 이상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이제 산음식 운동은 비만과 질병에서 자유를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택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산음식 운동은 동물성 음식과 공장 음식을 배격하는 채식 운동으로 대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점점 무엇이 진실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부심과 희망으로 벅차오릅니다. 살아있는 몸은 죽은 음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음식을 원합니다. 이것저것 섞어 먹는 것이 왜 위험할까요? 과일은 위장에서 소화가 필요 없는 유일한 음식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과일 내부의 효소가 풍부하므로 따로 소화 요소를 힘들게 몸속에서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독특한 특성 때문에 과일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식도를 지나서 방해받지 않고 위장으로 들어가야만 과일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과일이 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방해받는 최악의 방법은 이미 위에 음식이 있거나 과일을 먹은 뒤 곧바로 다른 성분의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저것 섞어 먹는 현상이 발생하고 과일이 소화액과 접촉하면 곧바로 산성으로 변합니다. 이 경우 전분을 발효시키고 단백질을 부패시켜서 각종 소화장애의 원인이 됩니다. 소화불량과 소화기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매년 수십억 달러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과일이 범인이 아니라 함께 섞인 짬뽕 음식이 범인이라는 말이죠. 물론 과일을 디저트로 먹어도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위장이 철갑처럼 단단해서 과일을 먹든 안 먹든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에 의하면 그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과일이라는 생명 음식은 청소 음식이기도 합니다. 빈속에 들어가 청소를 완성한 후에 일반 음식을 넣으셔야 효과가 배가 됩니다. 청소 음식과 청소를 방해하는 음식을 함께 위장에 쑤셔 넣으면 속이 부글부글 끓는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것을 나쁜 것과 섞어서 먹지 말고 순수하게 먹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요. 한번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오늘로써 3일차 모노 다이어트를 했는데요. 목 상태도 굉장히 좋아지고 굉장히 몸이 가벼워지면서 컨디션이 좋아졌습니다.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이 더 듣고 싶은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